아, 이거 풀고 함수 들어갑시다, 이제. 함수요? 들어가야지. 함수가 있어요? 이변. 한 장 넘어왔으니까 50쪽이겠지, 뭐. 지금 시험부 이쁘지 않아요? 네. 왼쪽은 아까 100번 풀었으니까 걔는 된 것 같고, 아까 2번이라고 답도 말해줬죠. 좀 치기 전에. 103번을 풀어보는데, 진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얘기하는데, 9의 건널비가 식이 뭐래? 반지름이 R이면? 4파이 R. 제곱. 건널비. 나 지금 방금 뭐라 그랬니? 건널비라고 했어요. 4파이 R 제곱. 그죠? 그 건널비가 나와 있어서 그 식이 필요해서 그걸로 식 세우시면 돼요. 참고로 이거 코시-슈바르츠로 식 세워야 된다? 그거 모르면 또 헤맬까봐. 반지름이 3개가 9가 다 달라. 그러니까 반지름이 다 다르니까 R에다가 첨자 붙이는 게 편하겠죠? X, Y, Z 이렇게 해도 되는데 R1, R2, R3 이런 식으로 왼쪽부터 1, 2, 3 붙어 있잖아. 거기 보면. 그래서 코시-슈바르츠 이용하면 이게 A가 되게 금방 나와요. 이거를 이용을 잘 할 수 있는지가 좀 걱정되기는 하네. 내가 말이 된다. A 나온 사람 안 나온 거임. 아니 A는 금방 구해야지. A 구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닐 텐데. 얘네 미쳤나봐. 졸려. 반지름을 써놓고 식 세우는 거를 도와줄게. 이거 식 세우는 거 말해볼려 그럼? PQ가 18? 선분 PQ다? 어디부터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야. 여기까지야. 네, 그러면 개수가 다르죠. 말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R1은 그냥 더하면 되는데 R2는 2R2 이렇게 더해야 되고 R3는 그냥 더하면 되고 이게 18이라는 뜻이야. 맞지? 그럼 지금 내가 알고 싶은 건 건널비 가지고 식을 세워야 되니까 저기서 제곱이 들어가게 식을 세워야 되거든요. 네. 그럼 식은 자 하나 3개가 필요하겠지. 문자가 보다시피 이렇게 하고 여긴 완전 제곱식. 맨 앞에는 뭐 들어가게? 1제곱 더하기 2제곱 더하기 1제곱 이렇게 들어가겠죠? 6인가? 6. 그리고 여기는 R1의 제곱 더하기 R2의 제곱 더하기 R3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겠지? 마지막은 R1, 2, R2, R3 제곱 이렇게. 이거 뽑으려고 그러는 거라고. 이거. 지금 알고 싶은 건 이거라고. 이거. 자, 그러면 괄호 맨 앞에는 6이니까 6 곱하기 R1 제곱, R2도 제곱, R3도 제곱. 그리고 오른쪽은 얘가 18이라고 했으니까 18제곱이 얼마래? 296. 땡. 324 아니고? 324. 곱하기를 못하네. 324. 그럼 여기서 양변 6으로 나누면 되니까 각각의 반지름의 제곱의 합은
14. 6, 5, 30, 4, 6, 24, 54보다 크거나 같다. 다시 말해서 54일 때가 가장 작다. 그럼 문제에서 말하는 건 이거잖아. 세, 9의 건널비 합의 최소값? 그럼 여기다가 건널비 하려면 4파이만 곱하면 되는 거죠. 양변에다가 4파이 R1의 제곱, 4파이 R2의 제곱, 4파이 R3의 제곱. 그럼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 좌변 전체에다가 곱하기 4파이. 그럼 여기다가도 곱하기 4파이. 그럼 파이는 따로 빼고 54 곱하기 4가 여기로 들어가면 되죠. 그럼 A가 얼마래요? 딱 알아서 A는 216인가요? 맞죠? 다음. 그 다음이 문제야. 그때의 세 구의 반지름의 길이의 합 이거. 저게 코시-슈바르츠가 언제 성립한다고? 그냥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분의 이거 분의 이거 분의 이거 성립한다고. 말 그대로 대입하면 돼요. 24. 그럼 R1은 240. 2분의 R2 R3 그럼 결국 R1이랑 R3는 똑같은 거네. 이거일 때 등호가 성립할 거니까 요거만 생각나면 되겠지. 등호 성립이라는 말은 그냥 생각할게요. 됐죠? 그러면 이거 가지고 여기다가 때려 넣으면 어차피 R1하고 R3는 같은 값이니까 그럼 R1 반지름 나올 거야. 얼마 나오지? 첫 번째 거부터 일단 말해버려. 10이 나오나요? 3 나오나? R3도 3이고? 왜? 아니야? 10. R2가 6이잖아. 그럼 반대로 말했구나. 나눴구나. 얘가 12가 나오는구나. 네? 얘를 2로 나눠서 R2가 2. 밖에 맞았군. 이거지. 네. 그러면 반지름 길이 합이 B라고 했으니까 3 두 개 더하고 6 더하니까 12가 맞네요. 네, B는 12. A, B 둘이 더해달라고 했으니 정답은 228 하시면 되겠죠? 틀렸다. 그러니까. 김민석 똥바보. 그러면 이것도 교육청 문제였을 거야 아마. 니네 모의고사 보는 문제였을 거야. 근데 혹시나 해서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죠. 수능 시험 범위에 수상, 수화는 고등수학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마찬가지로 통합수학, 통합사회, 통합과학도 안 들어가요. 탐구 과목에서. 그건 2학년 때 선택 과목부터 너네 지금 저기 하겠구나. 진로 상담하겠구나. 네? 할 텐데. 그러니까 선택 과목이든 뭐 계열 선택이든 할 텐데 상담 들어갔을 텐데 진로 선택 이런 것도 할 텐데 물론 학교마다 해주는 데도 있고 좀 늦게 하는 데도 있고 그렇긴 한데 하는 데 있을 텐데. 그러니까 저번에 그랬잖아. 그래서 진로 같은 거나 아니면 구체적인 거 아니어도 최소한 계열 선택 정도는 어느 정도 해놔야 된다고. 아니 사회를 못 봤는데. 얘 이과지. 소영 넌 딱 봐도 이과 타입이야. 안 돼요. 경제학과 가야 돼요. 근데 미적을 해야 돼요. 경제학과 하는 거. 여기가. 내 인생 무시가 몰라. 아니 근데 제가요 이번에 과학을 잘 보긴 했거든요. 헐. 아니 근데 과학 과탐 과목 선택을 해야 될까? 응 해야지. 그럼 해야지. 안 해 그럼? 하면 안 돼요. 근데 경제학과 갈 거라며. 네. 그럼 뭔까지? 경영학과 아니야? 경제학과. 경제학과. 그나마 이제 문과 쪽에서 그래도 좀 전망 있는 데를 찾는다고 하면 금융 경제 계열 좋긴 한데 그쪽 갈 거면 자격증에 대한 생각을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지. 이미 알고 있죠. 문과 쪽으로 만약에 가서 좀 어느 정도 위치에 가거나 이렇게 이력서라도 디밀라면 무기 장착을 좀 해야지. 그게 이제 자격증. 안 그러고 그냥 대학 졸업한 것만으로 비빌 세상은 아니라서. 그거 준비해 볼래 나중에? 뭐요? 회계사 준비해 볼래? 안 그래도 회계사 할 건데. 너무 재미없어. CPA. 공부 양이 어마어마해. 네. 장난 아니야. 떨더라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좀 인정받는 직업이니까. 이제 대표적인 직업이니까. 요즘에 솔직히 변호사보다 회계사가 나은 것 같더라. 변호사는 좀 선물 갔어 이제. 아 맞아. 너무 많기도 하고 들이는 노력 대비 얻어지는 게 너무 많이 줄었어. 파이가 줄었어. 시장의 파이가. 만약에 타선책을 줄게. 플랜 B도. 만약에 회계사를 준비를 했어. 근데 되면 좋겠지만 플랜 B로 만약에 방향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그 다음은 세무사. 세무사. 그 다음은. 근데 사실 회계사가 좋긴 하겠지만 안 된다면 세무사는 요즘에 좀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좀 밀리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세무사. 지구 과학은 어때요? 니는 그냥 해야 된다며. 네가 하고 싶다며 해라. 해. 근데 G2는 하지 말고 G2까지는 그렇고 원 정도만. 선택 과목에서는 원 정도만. 그럼 굳이 한다면 물원하고 지원 정도만. 이게 대기 역학, 대기 화학, 대기 물리 필요해. 그러니까 물리원, 물원, 지원 정도만. 물화지 해야 돼요. 그럼 3개, 물화지원 하나씩. 물화지 가야 돼요. 그나마 생물이 재밌는데. 물화지에 나중에 투 과목 안 한대? 투 과목도 할 텐데. 사생이 재밌는데. 배울 때는 바투 조져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수학은 너무. G2는 좀 그런데. 근데 어차피 수과목 ABC잖아. 완전 지구과학 순수 그거 순수 그거. 이론으로 접근하면 지구과학에 공부할 게 되게 많아. 그리고 너무 범위가 한정적이라서 특 관련 학과 지망할 거 아니면 원래 추천을 안 하거든. 근데 니야 뭐 어차피 받고 하니까 그럼 해야지. 아니면 제일 무난한 거는 물화. 진로가 어딘데? 기상청하고 기상청. 그럴 거면 생물학 관련된 걸 전공을 해야지. 화생할 거면 화학공학으로 가던가 생명공학으로 가던가 뭐 아니면 약대를 가든가 이런 거라면 무조건 화생해야지. 약대 좋지, 약대 좋지. 의, 약, 치 계열로 갈 거면 화생을 해야지. 물리보다는. 약대 좋지. 그리고 공대 갈 거면 무조건 물리 해야지. 물화를 해야지. 공대 갈 거면. 아니 약대 좋지. 기계공학, 전자공학, 전파공학 이런 걸로 갈 거면 무조건 물하고 약대가 개. 생명공학 관련된 과로 가려면 화생이고. 둘 중에 어떤 게 큰 값이에요? 빡셈의 그 분야가 좀 다른데. 물리는 수학이 많이 필요하고 수학 지식이 많이 필요하고 미적분도 많이 요구되니까. 근데 그러니까 물리 문제를 보고 과학 문제를 식을 몰라서 못 푸는 경우가 생겨 이제 물리는. 근데 화생은 외울 게 너무 많지. 어마어마한 암기를 요구하지. 엄청난 암기를 요구하지. 외우다가 깜지 쓰다가 노트를 몇 권씩 날리고 하니까 외울 게 많다고. 자, 책은 넘어갔고 53쪽, 52쪽. 내용 설명을 요할라나? 빈칸 넣으면서 그냥 용어 위주로 한번 빨리 훑어보고 가자. 이걸 내용 설명을 하나씩 구구절절히 하고 있을 시간은 없어. 자, 일단 볼게요. 52쪽 보세요. 어차피 안 온 내용을 많아서 영상으로 좀 남겨야 되니까 내용 설명을 아예 안 할 수는 없겠어. 너무 기본적인 얘기는 빼고 제외하고 뭐 꼭 알아야 되는 거 위주로만 한 번씩 보고 갈게요. 기억을 좀 되살려 보세요. 자, 합시다 이제. 할 일은 해야지. 지금부터 이제 함수관계로 들어가는데 함수관계 들어갈 때 중요한 게 대응되는 거 관계부터. 일단 얘 이름은 x들이 모여있는 곳 정의역, y들이 모여있는 건 공역, 그리고 공역의 부분집합으로 함수값들을 따로 모아놓으면 치역. 그럼 나 여기서 질문 하나만 하자. 내가 방금 말은 했는데 치역이 공역의 부분집합이라 했잖아. 그럼 치역이 공역 범위보다 더 넓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역은 원소가 5개인데 치역은 원소가 6개일 수 있냐고. 그럴 수는 없어. 치역은 아무리 넓어도 공역과 같아질 수는 있어도 공역 이상 벗어날 수는 없어. 그러면 여기 치역이라고 해서 빈칸 넣기 일단 해보면 함수값 전체 집합이라고 돼 있잖아요. 내가 장담하는데 니네 이거 빈칸 못 채운다. 저기 뭐 들어가야 되게? 지금 저게 치역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 빈칸 넣기 하는 곳이. 저기 뭐 들어가야 되게? 그럼 이거 뒤에는 말해줄게. 봐봐. 여기 바 붙어 있으면 조건지시법인 건 기억나죠? 그럼 뒤에는 조건에 대한 설명이 나오면 되고 앞에는 원소의 형태가 나오면 되거든? 어떤 원소가 들어갈지가? 그럼 이건 이 얘기잖아.
정의역에 들어있는 원소들 x들이 정의역에 들어있는 원소들 x들에 대한 조건을 만든 거고 그것들을 모아놓은 게 여기입니다. 이게 원소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 원소 뭐 들어가요? 실수. fx. fx지. 그치. fx지. 오, 그래도 대답하는 사람 나오네. 정답은 fx. 왜냐하면 위에 사실 답이 써있는 거랑 마찬가지야. 함수값 전체 집합이래잖아. 함수값은 fx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있어. 의외로 헷갈리는 게 자, 써놨으니까 말해봐. 얘들아, 여기서 왼쪽이 함수값이야, 오른쪽이 함수값이야. 둘 다기도 한데 사실 그렇게 대답하면 95점 정도? 정확히 말하면 fx는 함수값이라고 말하면 딱 맞아요. 근데 y는 함수값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이 관계는 이거랑 똑같아. 우리 이거 써놓고 y축 하죠 맨날. 그럼 y축이 다 함수값이야? 아닐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 이차 함수 같은 경우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면 이 아래쪽은 그래프가 없죠. 이게 아래로 볼록했다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 아래쪽은 그래프가 없잖아. 근데 거기도 y축이 있지. y축은 계속 있지. 위아래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 말은 여기는 함수식이니까 함수값 전체의 모임이 맞아. 근데 여기는 아니라고. 그럼 왜 같다 그래? 여기 있는 함수값들만 모아서 y축에서 취한 거니까. 얘는 이렇게 하는 거고 엄밀히 따질 때는 얘는 무슨 축? y축. 그럼 이건 뭐? 얘네가 모이면. 여기 답이 있어. 얘네가 모이면 뭐? 그러니까 내 말은 y축 전체가 뭐냐고. 공역. 여기 써있잖아. 공역. 그럼 얘는 fx만 따로 모아놓으면 그게 치여. 오케이? 여기서 약간 그런 표정이 나오면 안 되는데? 깨달음을 얻은 표정이 나와야 되는데. 덕들을 절박히 감사하고. 자, 함수의 그래프 넘어갈게요. 빈칸 덮기 두 번째. 이건 뭐라 해, 그럼? 나 여기도 빈칸이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이건 뭐라 그래? 괄호하고, x값, 그에 대응하는 함수값, 괄호로 묶어놓은 걸 뭐라고 불러? 좌표라고 하죠. 또 다른 표현으로. 순서쌍이라고도 하고. 오케이? 그러면 얘는 점 하나지, 원래는. 근데 이런 점들이 모이면 그걸 뭐라 한다고? 그래프라고 한다고. 함수의 그래프라고 하는데, 여기서 다 기억나겠지만, 함수의 그래프 확인하는 방법,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데, 어느 순간이든 항상 세로선을 그어서 교점이 매 순간 몇 개 생기면, 한 개만 생기면 그걸 함수의 그래프를 한다. 그럼 만약에 교점이 안 생기거나, 아니면 두 개 이상 생기면, 그래프라고는 하지만 함수의 그래프라고 하진 않는다.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 대표적으로. 원이 있는데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 있다고 해볼게. 미안해, 대충 그래서. 그러면 얘는 이렇게 세로선 그어보면 교점이 두 개 생기거나 이렇게 그어보면 안 생기잖아요. 이걸 보고 원의 방정식이라고는 해도 원의 그래프라고는 안 한다고. 함수의 그래프가 아니니까. 기억나죠? 기억이 방울방울 새록새록. 난 그거 걱정된다. 이러고 있다가 나중에 수원 다시 복습해야 되는데 저번에 수원 뭐 했다고 교재? 내가 안 해서 까먹었어. 옥쌤이랑 뭐 했어? 베이직센? 그럼 최소 이거 정도 해야 되거든요. 이거 문제서 해야 되니까 수원 할 때 나중에는 2학기 때 말이야. 2학기 때는 현행이 이거잖아. 아니 수학 2학기 때 이걸 현행으로 할 거잖아. 자이스토리 정도 된 책으로. 그리고 선행은 이제 수원을 하겠죠. 선행은 걱정된다. 수원 기억 안 날 텐데. 그때 가서 보기로 하고. 자, 그래서 순서상 여기는 아까 방금 말했던 거지만 x, fx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빈칸 채워놓고 다음으로 갑시다. 함수의 그래프 찾는 법. 세로선을 그어서 교점이 한 개인 곳을 찾는다. 한 개예요. 그래프라고 하더라. 요것만 기억나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거부터 중요한 건데 빼먹고 넘어갈 뻔했네. 1대1 함수는 뭐래? 아는 대로 말해봐. 네 얼마나 아는지 궁금하다. 1대1 함수란? 하나에서 하나. 그럼 정의역의 원소가 서로? 다르다. 그려줄게. 조그맣게 그릴게. 너무 조그맣네. 정의역의 원소가 이렇게 여기 x1이 하나 있고 여기 x2가 있어요. 여기 공역의 원소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y1이 있고 여기 y2가 있대. 자, 질문. 그러면 x에서 y로 이렇게 화살표가 가는 걸 뭐라 한다고? 두 글자로? 대응. 함수관계라고 하고 함수라고 틀린 말은 아니고 거기 이제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함수가 되는 거지. 그러면 x1이 y1에 대응이 됐대. 그럼 x1과 x2가 서로 다른 원소면 원소가 다르면
얘가 간 곳은 얘가 못 가는 걸 뭐라 한다고? 그게 1대1 함수라고. 얘가 간 곳은 얘는 못 간다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다른 데로 가야 된다고. 이걸 1대1 함수라고 한다고. 그러면 여긴 뭐가 채워져요? 2번, 3번. fx1은 1 fx1은 아니다. fx2랑 다르다. 같지? 않다. 이것만 있으면 1대1 함수. 그럼 여기다가 뭐가 더 추가되면? 1대1 대응이 되려면 추가돼야 될 거. 취역과 공역. 취역과 공역이 같다. 기억이 새롭어. 원래 그런 거야. 너 내용 빈칸 넣기 하고 이러면서 이거 하는 이유가 아 맞다 저런 거 했었지 하고 기억이 나야 돼. 나야 문제를 풀지. 그냥 이대로 바로 문제로 들어가면 아 이거 뭐였더라 또 이렇게 된다고. 왔다 갔다 하게 된다고. 자 항등함수. 혹시 너네 이거 기억나니? IX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거 기억나니? 이게 정확히는 아이덴티티. 이렇게 나타내는데 뭐 너네 나보다 영어 잘하니까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함수 아이덴티티라는 뜻을 써서 IX라고 보통 부르는데 항등함수는 fx가 x인 함수. 그럼 x는 x에 대응 되는 거죠. y축에서도 자기랑 같은 값에. 상수함수는 뭐? 함수값이 몇 개? 하나. x의 정의역의 원소가 몇 개가 됐든 무조건 함수값은 하나. 그럼 이것도 하나만 더. 여기 나와 있진 않은데 따로 추가해서 좀 플러스할 내용을 좀 써보면 상수함수는 그러면 그래프로 나타내면 필기를 조금만 더 해놓자고. 상수함수의 그래프는 생긴 게 정해져 있어요. 네. 어떻게? x축의 평행. 이렇게 그렇지. x축의 대응이라 평행한 대응도 약간 직선으로 나타난다. 아니면 이렇게 말해도 되고 y축의 수직인 직선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해도 되고 가로선으로 나오니까. 그럼 이것도 상수함수의 그래프는 그럼 함수래? 네. x축 있고 y축 있고 여기에 상수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있대. 그럼 쟤는 함수의 그래프 맞냐고. 맞다고. 왜? 세로선 그으면 교점이 매번 한 개밖에 안 생기니까. 아까 말했잖아. 실제 문제로 가면 좀 더 복잡하지만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최소 기본 내용으로. C자가 예쁘게 안 생겼네. 민석이처럼. 자, 다 적어놨죠? 넘어갈게요. 빈칸. 밑에 거 추가사항 써놨죠? 네, 지나갑니다. 합성함수. 너네 혹시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기억나니? 수업 들었을 텐데. 이게 삐죽삐죽한 모양 그래프 옮겨 그렸던 거 기억나? 합성하면 어떻게 그리는지? 할 줄 알려나? 아닐까요? 이렇게 삐죽삐죽한 그래프 두 개 합성하면 어떻게 나오는지. 더 삐죽하게. 아니 그 뭐 그때가 다르긴 한데. 잘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이따 문제 보면 나와. 여기 함수까지는 다 나갈 생각이라 일단 다는 모르겠어도 최소 우리 합성함수까지는 좀 해보자. 역함수는 다음에 한다고 치더라고. 요거 빈칸만 마저 채울게요. 합성함수는 쉽게 말하면 전철 갈아타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비유로 말을 하자면 너네가 여기 무슨 역이지? 화서역이 제일 가깝나? 화서역? 여기서요? 전철역 그래도 제일 가까운 데 따지자면 화서역? 성균관대요? 화서요? 성대역보다 화서역이 더 가까울 것 같은데? 네. 아무튼 화서역에서 탔어. 그래서 수원역으로 한정거장을 갔어. 그럼 노란색 있잖아. 수인 분당선 그 노란 거 저쪽 인천 가고 이쪽 서울 가는 거 그 수원시청 가고 막 그걸로 갈아탔어. 그러면 함수가 fx가 gx가 지하철 노선이라고 생각을 하라고. 그러면 얘는 1호선이고 이건 수인 분당선인 거지. 그럼 얘가 여기 대응됐다가 이렇게 대응된다고. 우리 집을 출발해서 수원역 거쳐 뭐 시청을 갔다고 해봐. 전철 타고 수원시청 갔다고 해봐. 그러면 한 방에 간 걸 보고 함수를 합성했다고 한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 합성함수 만나면 두 개가 다른 함수인데 붙여놓은 거야. 두 개 함수를 전철 갈아타듯이 붙여놓은 거라고. 그거 생각하면 된다고. 여기는 그러면 순서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 원래 글 쓰고 읽을 때 왼쪽부터가 상식이죠? 우리 여기서부터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아닌 나라가 좀 있긴 한데 아랍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요. 처음 하셨죠. 그리고 아랍어가 제2외국어 선택 과목이 있거든? 일본어도 일본 만화책. 일본. 걔네는 이제 읽는 순서가 그냥 이렇게 페이지가 오른쪽에서 왼쪽인 거지. 글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면 똑같으니까.
그 제2외국어가 나중에 니네가 이제 선택하겠지만 수능 봐야 되니까 이제 뭐 이것저것 있겠죠. 그죠? 학교에 뭐 독일어 아마 있을 거고 제일 많이 배우는 게 주로 요즘 추세가 중국어, 일어도 있을 거야 아마. 독일어 있고 불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있을 거야 아마. 학교마다 개설돼 있을 거야. 그 되게 재밌는 과목인데 아랍어는 웬만하면 없거든. 진짜 없거든. 근데 자기가 혼자 공부해서 수능 뭐 시험 보겠다고 신청하는 건 아무도 안 말려. 볼 수는 있어. 개 어려워요. 아 진짜. 내가 해본 적은 없는데 나도 그 제외고 독일어하고 일본어밖에 안 해봤는데 공부해본 사람들 말에 의하면 왜 영어의 3단 변화라고 하잖아. go, went, gone 이렇게. 네. 그거를 아랍어가 일단 5단 변화를 하고요. 우와. 그리고 불규칙이 그렇게 많대요. 그 글씨 자체가 우리의 문화와 다른 문화이기 때문에 글씨 되게 어렵게 생겼잖아. 하여튼 그렇답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는 어떤 경우도 있냐면 한 7문제 맞으면 1등급 나와. 제외국어 1등급이 떠. 한 7문제만 맞으면. 문제 수는 똑같지. 영어나 뭐 다 똑같지. 45문제요? 아니다. 제외국어가 시간이 적나? 아 적다. 20문제인가 그럴 거다. 찍는 게 낫겠네. 근데 그러니까 그래서 공부 많이 안 해도 의외로 득볼 수 있는 과목이라는 얘기가 알려져 있기는 해. 근데 그거 바라고 하기에는 약간 뇌 낭비? 이런 느낌이야. 공부 시간 낭비? 차라리 그럴 바엔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걸 미리 하는 게. 그 예전 때랑 다르게 요즘에는 외국어 하나 했다고 나 영어 좀 할 줄 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명함 내밀기 쉽지 않잖아요. 영어 잘하는 사람 워낙 많으니까 전국에. 뭐 동시통역하는 사람도 있는데 웬만하면 2개 국어 정도는 공부를 해놔야 어디 가서 그래도 이력서라도 한번 던져볼 수 있으니까. 여기는 3개 국어를 해. 나는 그래서 니네 보고 생각인데 개인적으로 내 의견이긴 한데 영어는 당연히 일단 기본적으로 당연히 할 테고 1개 정도를 더 고른다면 나는 제3지대가 낫다고 봐. 동남아 쪽이 낫다고 봐. 베트남어나 미얀마어나 아니면 태국어나 이쪽이 낫다고 봐. 아직도 거기는 발전 가능성이 워낙 무궁무진하니까 그쪽이 훨씬 낫다고 봐. 중국어. 선진국 언어보다는. 중국어 되게 많이 한다? 그래서 중국어도 생각보다 티가 별로 안 나. 그리고 중국어가 생각보다 공부하기가 그렇게 만만한 언어가 아니야. 사성이 되게 어려워. 성조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읽을 때 같은 단어인데 성조가 달라서 외국인이 배우기도 힘들고 그 발음에 따라 미묘하게 다르고 결정적으로 중국은 말이 안 통해. 그러니까 자국어를 뉴스로 자막 없이 못 알아듣는 나라가 중국이기 때문에 워낙 땅이 넓으니까 사투리가 워낙 많아서 못 알아듣는 경우가 워낙 많아서 나는 중국어보다는 차라리 할 거라면 태국어나 베트남어 같은 거 하는 거 추천. 베트남어가 진짜 발전 가능성이 워낙 많아서 할 일이 많아. 그리고 그쪽은 조금만 말할 수 있어도 가서 할 수 있는 거리가 많으니까. 아무튼 갑자기 오늘 이런저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자 빈칸 넣기 해봅시다. 자 얘들아 이거 얘 뭐부터 시작해 그러면? G가 먼저야 F가 먼저야? F가 먼저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쓰죠. 기호로는 이런 식으로 나타내지만 실제 계산은 F, X 한 걸 G에다가 이렇게 대입하죠. 처음 계산은 F가 먼저고 G가 나중에. 계산 순서. 우리 일단 목표를 잡아놨으니까 합성함수까지는 하자. 합성함수까지는. 그렇지. 역함수는 다음 시간에 나갈 거니까 다음 주 정도 나갈 거니까 성질 중요하니까 이거는 별표를 좀 해놓으시고 합성함수 시험 되게 잘 나와요. 나도 뒤에 여기는 꼭 문제 낼 거라서 제일 중요한 거 교환법칙이 성립 안 한다. 이게요. 니가 이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봐봐. 교환법칙 성립 안 한다 그랬지. 이거를 절대 안 된다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이 앞에 이렇게 쓰는 게 좋아요. 이 앞에다가 말 넣을 때 일반적으로 성립 안 해요. 잠깐만 이거 좀 예를 좀 들어줄게. 잘해줄게. 자, 함수 2개 보이지? fx, gx? 안 헷갈리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물어볼게. gfx하고 fgx하고 이거 뭔 차이인지 알죠? 위에 거는 fx를 gx에다가 합성시킨 거고 밑에 거는 gx를 fx에다 합성시킨 거다? 아까 내가 전철 갈아타기에 비유했잖아. 방향이 다른 거다? 1호선 타고 수인 분당선 탄 거고요. 이거는 수인 분당선 타고 1호선 탄 거다? 다르다고? 그럼 이 위에 거 보면 이거 얘를 여기다 합성한 거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x 마이너스 2 근데 거기에 x 플러스 3이 떡하니 합성돼서 들어간 거지. 그럼 상수항 계산은 얼마? x 플러스 1일 거 아니야. 여기까지 오케이? 다음 밑에 거. 밑에 거는 fx인 x 플러스 3에다가 x 마이너스 2를 합성한 거니까 상수항 정리하면 x 플러스 1 봐봐. 이거 보고 이제 이러면 안 된다고. 교환법칙 안 된다 그랬는데 된다니까? 그러니까 아까 이걸 해석할 때 교환법칙이 절대로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되는 게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것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되지 않으니 그래서 니네 명제에서 그랬잖아. 하나라도 안 되면 그 명제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죠. 그러니까 이게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의 발레인 셈이겠지.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합성이 교환법칙 성립 안 하니까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일반적으로 안 된다는 거. 그 다음 결합법칙은 또 성립해요. 이것도 중요하니까 이것도 밑줄 좀 쳐놓으시고 결합법칙은 성립해요. 자, 아까 나왔던 건데 i가 뭐래? 항등함수, 자기 자신 나오는 함수. 그럼 자기 자신 나오는 함수는 어떻게 합성해도 되니까 그럼 이 경우도 그럼 교환법칙 성립하는 거네. 이 경우에서만큼은. 바뀌었잖아요, 저. 그리고 뭐 된다? 그냥 자기 자신 나온다. fx 나온다. 항등함수는 합성해도 별반 차이가 없으니까. 자, 여기까지 적어 놓으시고 문제 풀러 갑시다. 역함수는 다음에 하기로 했으니까. 요 오른쪽 페이지 일단 패스할게요. 아, 이거 절대값. 뭐라고요? 왜? 절대값 들어간 걸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해야 되는데 날 보고 날 잡아서 설명해 줄게. 다음 시간 정도에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제일 어려운 거예요. 앞에 함수 기본 내용은 사실 어려운 문제가 별로 없어요. 네, 없어요. 정말 이지합니다. 네, 여긴 됐고요. 함수의 뜻 이런 문제는 됐고 함수값 이런 거 됐고 54, 55쪽에서 하나만 풀고 가자. 한 개만. 이걸 풀 건데 11번? 의외로 이런 거 잘 못해가지고. 이거 맞췄네. 자, 집합 A가 X는 음이 아닌 정수? 그럼 여기 모두 포함? 0 포함이다. 중요합니다, 이거. 얘는 굳이 원소 나열법으로 써본다면 0, 1, 2, 3, 4 이렇게 가겠죠. 음만 아니면 되는 거니까 정수 중에. A에서 A로의 함수 fx라고 나와 있는데 함수식이 나온 게 아니라 x제곱을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그런 말이야. 얜 무슨 말이야? 0의 제곱인 0을 3으로 나눈 나머지죠. 얼마죠? 0이죠. 이거는 1을 3으로 나눈 나머지죠. 얼마죠? 거봐, 안 나오잖아. 잘 봐. 나머지 1을 3으로 나눴다고 했지. 그럼 몫이 얼만데? 안 들어가지. 그럼 3, 0은 0. 이게 나머지지. 1이라고. 1. 의외로 이걸 못하더라. 한 번만 더 할게. 얘들아, 그럼 F2는 뭐예요? 2의 제곱인 4를 1로 나눈 나머지겠죠? 1이겠죠? 이게 가장 뭔 소리인지? 한 번만 더 갈게요. 그럼 얘는 9를 3으로 나눈 나머지니까 이건 나눠 떨어지니까 당연히 0일 테고 그럼 뭐만 나와? 0일 2는 안 나와? 안 나오잖아. 몰라요. 안 나와요. 그래서 해보자고 했어. 네, 2는 안 나와요. 정답은 3번입니다. 왜 안 나와? 참고로 지금 x제곱이라고 했지. 제곱수지. 그지? 그럼 제곱수는 만약에 소인수 분해를 한다고 하면 a의 p제곱 곱하기 b의 q제곱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지수가 제곱돼서 제곱수니까. 맞아? 그럼 지수에 다 a의 2p제곱, a의 2q제곱, c의 2r제곱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냐고. 지수가 다 무슨 수야? 짝수지.
지수가 짝수지. 그러면 지수가 짝수면 나머지가 0하고 1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게 2가 안 나오는 이유는 뭐래 그럼? 그럼 2가 나오는 달래 한번 찾아봐봐. 있나 혹시? 1제곱, 2제곱, 4 제곱으로 가봐. 9, 16, 25 얘네 다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나머지가 2가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제곱이 아니고 자연수를 3으로 나누잖아? 그럼 나머지는 0, 1, 2, 3개가 나와. 당연히. 5를 3으로 나눠봐. 나머지 2잖아. 근데 5를 제곱을 하면 그땐 3의 배수에 1 더한 꼴이 되거든? 1을 더했다고? 3의 배수에. 그러면 나눠 떨어질 거였는데 1을 더했으니까 그 1이 나머지가 될 거잖아. 사실 이거 정확히 자세히 얘기하려면 정수론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좀 오가고 거기까지는 됐고 정답은 3번이다. 나머지는 풀만한 문제가 별로 없어요. 문제로 하기가 쉬워요. 어렵지 않으니까 얘는 지나갈게요.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넘어와봐요. 중간고사 시험 대비를 하면서 되게 걱정을 좀 했다. 기말 시험 대비 어떻게 하지에 대한 걱정을 좀 했다. 효율적인 시험 대비가 뭐가 있을까 싶어서. 아마 방식은 비슷할 것 같은데 들어봤는데요. 이것저것 의견을 좀 내고 있는 편이라서. 거수랑 뭘 풀어봤냐? 생각해봤는데 서술형 좀 잘 해야 돼. 그치. 서술형 대비가 그래 맨날 그래서 풀이과정 잘 쓰라는 게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 풀이과정만 잘 돼도 부분 점수라도 어떻게든 받아내야 돼. 아예 모르는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왜냐면 서술형 문제가 어려운 게 나올 수가 있긴 하거든. 어려운 게 나올 확률이 사실 높지. 저희가 이상한 그 니네 특히 남학교라서 그런 거 되게 신경 많이 쓸 거란 말이야. 애들 대부분 다 못할 거거든. 이상한 한 장을 넘겨봐요. 한 장을 넘기면 여기 뒤에가 어려운 문제가 좀 있길래 이건 좀 풀어보자. 몇 번이냐면 얘 좀 어려워. 이거 다 만나올 수도 있는데 14번이거든? 요거는 별표 좀 해놔봐봐. 어렵습니다. 14번은 힘들어요. 안 나오면 내가 설명하긴 하겠는데 일단은 잘 생각하고 풀어봐봐. 네. 알겠니? 모르겠니? 잘 모를 것 같은데 느낌이. 함수 문제에서 이런 타입으로 내는 거 되게 어려워요. 규칙 못 찾아내면 계속 헤매게 돼. 이게 왜 1 나오지? 이게 왜 9 나오지? 이렇게 된다고. 기억 혹시 맞다는 거 알아? 기억은 맞죠. 오, 왜? 말해봐. 넣어보니까 맞죠. 좋아. 기억이 왜 맞는데? 뭘 넣어봤는데? 둘다 그러니까 x에 얼마, y에 얼마? X에 Y에 되던데? 일단 처음에 할 건 1 넣어보면 이렇게 써야겠구나. x에 0 넣고 y에 1 넣고 그럼 얘는 f0 f1 이거죠. 오케이. 근데 여기 안에 더하면 어차피 1이니까 맞죠? 그럼 이거 어차피 1이니까 왼쪽에 f1하고 오른쪽에 f1 있는 거잖아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 곱해져 있고 그럼 나누면 f0은 1 나오겠지? 기억은 맞아요. 뭐 너무 어떻게 보면 너무 쉬운 애라 얘기하기가 기억은 너무 쉬워서. 니은도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 니은 한번 맞춰볼래? 결론부터 말해줄게. 니은 틀렸어요. 틀렸는데 맞게 고쳐봐요 그럼. f-2가 얼마겠는지.
그래, 우리 이 문제 하고 싶으면 되겠다. 김민서가 답을 주련 기대해볼게. 네? 니은 틀렸다고. 맞춰야 된다고. 고쳐야 된다고. F-2. 9분의 1 아닌 거 같은데. 맞아. 정답이야. 기억은 봤으니까 지워도 되죠? 니은 9분의 1인 거 아는 거야? 아니면 넘어가도 되는 거야? 아니면 설명해야 되는 거야? 자, 이거 한 문제만 하고 쉴 거니까 좀만 참어. 힘내. 자, 갈게요. 니은을 할 때 F-2라고 돼 있잖아. 일단 F2를 찾아봐. F2. F2라는 건 그러면 X 플러스 Y가 2라고 생각하면 X가 1이고 Y가 1이라고 해도 되는 거죠. 근데 방금 위에 거 하면서 기억하면서 F1 얘기한 거 같은데 F1이 얼마예요? F1이 3이 이거 9죠? 3 곱하기 3. 3 곱하기 3을 쓰는 건 너무 그렇잖아. 3의 제 이거 9죠? 그죠? 그럼 이제 얘를 찾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오게 하려면 뭐하고 뭐 넣어야 돼 그럼? F 내 말은 여기 뭐 더하기 뭐 할 거냐고. X, Y에다가. 그럼 여기 어디가 마이너스 2? 여기. 그리고 여기는 0. 그럼 여기는 0하고 정확히는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X가 0이고 Y가 마이너스 2인 거야. 됐어? 그럼 아까 F0이 얼마나 했어? 1을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 좌우변 같아지는구나. 잠깐만. 1하고 예쁘게 나와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더해서 0인 거니까 하나는 2로 하고 하나는 마이너스 1로 하면 되겠다. 오케이. F2가 여기 있으니까 9니까 그럼 얘가 9일 거고 얘는 아직 모르고 F0은 1인 거잖아. 따라서 F-2는 9분의 1이다. 양변 9로 나누면 이거분의 이거니까. 오케이? 니은은 틀렸어요. 9분의 1이 맞아요. 아까 기억은 맞다고 했고요. 니은은 아니고. 디귿이 사실 이 문제 핵심이기는 해. 디귿이. 디귿 생각해봤어? 니은은 봤으니까 지워도 되죠? 얘 지울게요. 자, 디귿. 임의의 자연수 n에 대하여 fn 곱하기 x. 근데 fx에다가 n제곱한 거랑 같다. 이거. 얘를 이렇게 생각하자 그럼. 디귿을 할 건데 이 nx라는 거를 더해서 nx가 나오게 생각을 하는 거야. 이 nx는 요 안에 들어있는 애는 n-1개의 x와 1개의 x를 더하면 nx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자고. n이 저렇게 말이 어려우니까 뭐 10x라고 해봐. 그럼 9x 더하기 x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고. 마이너스 6분의 1이야? 아니야. 좀 쳤으니까 쉴 땐 쉴 거야. 요거까지만 써놓고 쉬자. 이렇게 쉬자. 쉬는 시간 쉬고 갔다 와서 이어서 설명해 줄게. 한 교수 사람 댕겨보시고. 없어요.